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자, 오늘도 자산 시장 그다음에 경제 동향 이렇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이제 투자에 대한 기회 같은 것들도 말씀드릴 거고, 한국 주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될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 가려진 또 다른 AI 수혜주 브로드컴 저평가 상대라 성장성 커.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단독 질주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질주하는 과정 속에서 외면받는 주식이 하나 있다. 이제 저평가 우량주인 바로 브로드컴이다. AI에 대한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열풍에서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이면서 또 다른 핵심 종목. 사실 우리 개미들이 또 좋아하는 게 저평가라는 단어예요. 뭔가 이제 고평가되면서 많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저평가 종목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지금 AI의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 브로드컴이라는 종목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을 얘기해오고 있는데, 브로드컴 차트 보시면 우상향으로 엔비디아 차트만큼 정말 못지않게 정말 잘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요 캔들이 브로드컴이라는 종목이고요. 요 주황색 선이 엔비디아 주가 상승률입니다. 두 개 보시면 어떠세요? 브로드컴도 상승을 꽤나 해준 편이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꽤나 상승한 편인데, 엔비디아가 워낙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브로드컴의 상승 추세는 보이지도 않죠. 차트를 길게 늘리고 줄이고 할수록 언제든지 웬만하면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보다는 엔비디아가 늘 주가가 우상향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뭘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은 다른 종목 집중하지 마시고 반도체 종목, 그 다음에 시장 이제 단타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실 거면 지금 브로드컴도 좋은 종목일 수는 있는데, 굳이 대장주를 냅두고 2등주 3등주를 매매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이실수록 이 말은 공감하실 거예요. 결국 가는 건 대장입니다. 2등주 3등주 잘 안 가요. 1등주가 이제 10% 오를 때 2등주 3등주는 3% 5%밖에 못 올라요. 근데 떨어질 때는 같은 퍼센테이지로 떨어지거나 더 많이 떨어집니다. 2등주 3등주가. 왜냐? 대장은 늘 수급이 따라와요. 심리도 붙고. 근데 대장이 아닌 애들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브로드컴 같은 숨겨진 종목들이 있다, 뭐 더 좋은 저평가 주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장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좀 더 투자하실 때는 유리하실 거다. 요거 좀 한번 말씀드리고, 최근 투자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 데이터를 보니까 최근에 알고리즘 트레이딩하는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수준만큼 다 들어왔어요, 거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데이터는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 즉 이제 자동 매매로 이루어지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 매매로 이루어지는 이런 주식 시장의 자금들을 보여주는 이제 그 지표인데, 60% 넘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60% 가까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장이 빠집니다. 즉 알고리즘 트레이딩 자금들이 시장에 많이 쏠리게 되면은 시간의 문제지 시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근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동안이 시장에 빠졌죠.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어느 정도 매수가 몰릴 만큼 몰리면은 그 이상으로는 더 크게 주가 지수가 상승하기 어렵다, 이런 인사이트를 주는 자료입니다. 근데 요 데이터가 말해주는 대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매수가 들어올 만큼은 다 들어왔다, 얼추 거의 다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주가 지수가 지금까지 이만큼 올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만큼이 더 올라주길 우리는 바라잖아요. 이만큼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이만큼은 더 올라주길 바라는데, 앞으로 오를 폭이 좀 적을 수 있다. 올라가긴 올라가더라도 뭔가 먹을 수 있는 폭이 예전만치만큼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이제 2024년도랑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넣고 가셔야 되는 건 리스크 관리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미국 대공황이 터지기 전에 가장 크게 뚜렷하게 보였던 전조 증상이 뭔지 아세요? 주식시장에서 미국 대공황이 터지기 전에 뚜렷하게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로지 인기가 있는 대형주만 상승을 하고 개별 종목들은 하락 추세를 보이는, 미국 대공황 때나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이런 위기가 터지기 전에 늘 가장 잘 나가는 주식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하나 둘씩 다 떨어지는, 결국 그러다가 마지막에 큰 대형주, 수급이 가장 많이 몰렸던 주식마저 떨어지면서 공황이 찾아오고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 좀 재밌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지표는 뭐냐면 S&P 500 주가 지수에서, S&P 이제 편하게 N이라고 쓸게요. 그냥 S&P 500 주가 지수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주가 지수면서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잖아요.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게 바로 S&P 500입니다. 근데 이 S&P 500 주가 지수에서 상승 추세인 종목들의 비중을 보여주는 표가 바로 이 표인데,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52% 정도 나와 있어요. 즉 S&P 500 주가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달리면서 엄청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편입된 종목의 52%만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48%의 종목은 하락 추세
추세입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거는 당연히 경제가 좋아야지 주식시장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삼박자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상승세여야 되는데 지금 어떻다? 대형주만 올라가고 엔비디아만 올라가면서 주가지수는 올라가는데 확실히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뚫었지만 개별 종목들은 대부분이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누가 제일 많이 죽어나냐면 개미들이 죽어나요.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수급이 많이 쏠리는 엔비디아나 이런 대형주 반도체 주식 이런 쪽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상한 저평가 주식이나 뭔가 잘 안 오를 만한 주식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남들보다 좀 더 불리하고 기관들이 수익 10% 낼 때 개미들은 3%밖에 못 내고 기관들이 5% 까먹을 때 개미들은 20%씩 까먹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투자하시면서 좀 유의하실 점을 말씀드리면 이번 연도에는 리스크 조심하셔야 된다. 경제 침체에 대한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걸 제가 계속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기회를 찾고 싶으시면은 수급이 확실한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된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리고 단기로만 매매하셔야 된다. 저는 참고로 단기 투자 별로 안 좋아하는 거를 이제 제 팬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두 가지 트렌드를 못 가져가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아마 못 내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좌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집중하시면서 들어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서 신고가 찍으면서 날개단 주식들 공통점 찾아보니 바로 이것. AI가 지금 테마로 붙은 종목들만 신고가 찍으면서 날아가고 있다. 수급이 강한 종목들만 골라서 매매를 하시면 되지 굳이 지금 시장에 뭔가 저평가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신 종목들이 있으면 그 종목은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쉽게 안 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특히 지금은 진짜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좀 심한 시장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 가는 주식들은 너무 잘 가고 좀 과할 정도로 잘 가고 안 가는 애들은 너무 이상할 정도로 안 가는 뭐 이런 시장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냐? 제가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좀 수급이 강한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라고 제가 좀 5개 정도 뽑아왔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 SR 바이오텍, 원익, 그다음에 AS텍, 그다음에 VT 한국 주식 기준으로 요 5가지 종목은 수급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서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어서 요 종목들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00포인트대가 좀 이제 중요한 가격이다. 특히 2800포인트 중반대 한 2830에서 50 요 정도 포인트가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의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라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왔었거든요. 옛날부터. 근데 지금 이제 돌파를 3번 시도해 주면서 다시 한번 날아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요쯤 오게 되면은 하방 압력이 조금 이제 강해질 수 있어서 그 부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2850포인트대가 변곡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세를 강하게 딱 뚫고 올라와 준다. 그러면은 크게 튈 수 있는 변곡점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실패하면 주가가 그대로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변곡점이라서 요 2850포인트에서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연준 기준금리 7회 연속 동결 파월 금리 인하는 아직. 파월이 이제 오늘 새벽에 연설을 했죠.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시장에서 예상한 바대로 갔는데 금리 인하를 올해 3회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으로 바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제 패드워치에서 기준금리 동향에 대한 전망치를 보게 되면 시장에서 예상하는 예상치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를 시장에서는 2번 내릴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번을 내릴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미국 연준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근데 사실은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지 가장 잘 아는 거는 패드워치의 요 이제 데이터예요. 요 데이터대로 안 간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면은 9월에 첫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12월에 두 번째 금리 인하, 그러니까 9월에 첫 인하, 그 다음에 12월에 두 번째 인하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가 되는 게 이제 시장 리스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거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압박감이 줄어드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언론 플레이에 속으신 겁니다. 언론에서 지금 전 세계 언론이 너무 하도 개인 투자자들을 세뇌시키고 있어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된 사실입니다. 1970년 이후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 즉 피봇을 하고 나서 주가가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경제 침체 터졌습니다. 경제는 연준이나 이런 이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금리 인하를 해요. 예를 들면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실업률이 늘어날 것 같고 GDP가 꺾일 것 같을 때 이럴 때 경제에다가 엑셀을 밟는 겁니다. 경제에다가 엑셀 밟는 게 금리
인하고요. 경제에다 브레이크 밟는 게 금리 인상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경제가 엑셀을 밟았으니까 경제가 다시 살아나긴 하지만 그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려요. 금리 인하가 실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그 이후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반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데이터 찾아보시면 다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거품이다. 블랙스완 헤지펀드 대표의 경고. 제가 이제 유명인들의 어떤 발언이나 주장 같은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가 많은데 이 사람 얘기는 좀 주의 깊게 들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 충격으로 이익을 얻는 이른바 블랙스완 헤지펀드 대표가 미국 증시를 둘러싼 거품을 경고하고 있다.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 스피츠나겔이라는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지난 1929년 대공황 이후로 최악의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할 것. 제가 주장하는 내용과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인데 이 사람은 심지어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월가에서 위기 감별사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증시 폭락 사태가 재현될 것. 이 사람 얘기는 신뢰할 만하거든요. 제 얘기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경고하는 거는 다 그만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품이 너무나 커진 상황에서 이제 거품이 너무나도 많이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품이 당분간 더 커질 거다. 그래서 6,000포인트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품이 터져 버릴 거다.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폭락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운영하는 대표 펀드가 코로나 사태 때만 4,100%의 수익률을 올렸어요. 41배 수익률이 났다는 거예요. 1억을 투자했으면은 내 돈을 41배 불려줬다라는 건데 이 사람이 돈을 뭐 1, 2억 정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수천억에서 수조원 단위의 돈을 운영을 할 텐데 못해도 그러면은 그 돈을 4,000% 수익을 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평소에는 큰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이지만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계좌를 엄청나게 크게 불려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투자 전략을 어떤 바벨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 얘기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겠죠.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시장에 들어올 매수 대기 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쇼크 이후로 발행된 초과 저축이 거의 다 소멸했어요. 거의 다가 아니라 아예 소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장에 들어올 자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은 실업률이 바닥에서 한 60%에서 70% 정도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보세요. 주가 폭락이 있었던 1990년, 2000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0년 닷컴 버블, 1990년 경제 침체.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실업률 최저치 기준으로 바닥에서 60에서 70% 정도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경제 침체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막 실업률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이런 장이 오게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다? 바닥에서 60%가 이미 올랐다. 실업률이. 그래서 최근에 실업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전문가들이 한두 분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미리 오래전부터 어마어마한 위기가 올 거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게 좀 실현돼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어떤 이슈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계속 시장은 올라가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버블이 형성이 진짜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어떤 다이너마이트에 불꽃을 붙여줄 만한 이슈만 하나가 터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전 세계 시장은 대공황의 트렌드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대공황 같은 위기가 터진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거예요. 위기의 크기는 곧 버블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는 곧 어마어마한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산이 높으니 골이 깊더라. 산이 높으니까 그만큼 골도 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세요. 크게 올라간 주식이 크게 떨어지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고 보통은 크게 올라간 주식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가파른 추세를 기울기를. 왜 그러냐?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가파르게 떨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이제 위기가 엄청 큰 위기들을 보게 되면은 그 전에 어마어마한 폭등이 있었기 때문에 폭락이 있었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거는 그냥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 로그 차트로 보게 되면 이때 당시가 금융위기 때고 이때 당시가 닷컴 버블이에요. 이 당시에 아마존 주가만 95% 빠졌습니다. 모든 종목이 막 8, 90% 정도씩 빠지는 이런 장이 요 정도의 하락이었는데 지금 이제 크기로 비교를 해보면은 대충 요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그쵸? 근데 미국 대공황 때는 어떻다? 요 정도의 한 3배 정도는 돼요. 사이즈가 3배 이상이 되네요. 3배 반 정도 되는데 이 대공황 때 어떻게 됐냐? 실업률이 24%였어요. 실업률이 24%대. 지금 실업률 몇 퍼센트냐? 4%밖에 안 돼요. 지금보다 실업률이 6배 높아진다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 웬만큼 다 실업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웬만한 기업들이 다 부도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건데 대공황 당시에 주가지수가 고점 대비 89%가 빠졌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했던 시장인데 자 이때 보세요. 대공황이라는 게 왜 터졌냐?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가 왜 터졌냐면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제 지수가 많이 못 오르는,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수가 많이 오르면은 그 다음에 박스권을 형성하는 기간이 반드시 있어요. 100년 정도 동안의 차트를 봤을 때. 근데 대공황 때 한번 보세요. 대공황 때 박스를 그리다가 갑자기 주가가 몇 년 동안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 위기가 오면서 주가가 폭락하는데 그냥 보통의 경제 위기가 안 터지고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은 뭐냐? 어마어마한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붕괴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볼게요. 우리나라 1990년, 1997년 IMF 터지기 전에 어땠어요? IMF 터지기 전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치솟았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하게 치솟았다가 살짝 조정 주고 다시 지수가 올랐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IMF 터지면서 주가 지수가 크게 붕괴하죠. 이 당시에 주가 지수 얼마나 붕괴했냐? 고점 대비 75% 붕괴했습니다. 이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장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고점 대비 막 70% 80% 깨질 수 있는. 근데 이걸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마저도 이러한 상황을 지금 3년 전부터, 정확히는 2년 반입니다. 2021년 1년 연말부터 이제 시장이 점점 갈수록 어려워질 거다, 위기가 찾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이제 큰 버블이 큰 위기를 만든다,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예시는 니케이 지수예요. 니케이. 여러분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자, 일본 주가 지수가 이제서야 사상 최고치를 30년 정도 만에 돌파를 했는데, 1990년 당시에 일본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1990년 이후로 이제 일본 주가 지수가 최대 어디까지 빠지냐면 고점 대비 80%까지 빠집니다. 한 10년 동안은 주가가 아예 그냥 하락 추세를 그냥 완전 그렸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다 3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버블 경제 당시에 주가 회복을 하는 데서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락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주가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탑급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다 일본 기업이었고, 일본 도쿄의 부동산을 다 팔면은 미국 전체의 부동산을 다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돌았었어요. 실제로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도쿄 부동산을 다 팔아서 뉴욕을 살 수만 있어도 대박인데, 도쿄 부동산 팔면은 미국의 전체 부동산을 다 살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일본이 버블이었어요. 그 정도로 버블 경제 됐다가 어떻게 돼요? 붕괴합니다. 10년 넘게.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렇다면 지금 나스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스닥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승 추세를 유지해왔다. 그것도 닷컴 버블 후로도 많이 올랐지만 닷컴 버블 전으로까지 돌아가게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 동안 상승 추세가 나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공황 같은 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는 어떤 목전의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대공황 같은 위기가 지금까지 찾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그냥 차트로 줄 찍찍 꽂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보여드린 데이터만 수만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리스크 관점에서 대응하실 것들은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는 기회들은 가져가시고, 이렇게 좀 이제 분할해서 좀 이제 철저하게 비중 관리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나가시는 2024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